저는 워홀 프렌즈 12기 호주 워홀 유경험자인 조재영입니다. 호주 워홀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를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목차를 설명드리자면 왜 호주에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호주에 갔는지, 세 번째로는 가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돌아와서 소감이 어떠한지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왜 갔냐? 저는 2022년 3월에 가서 약 10달 정도 체류한 뒤 2022년 12월 말에 돌아왔습니다. 가게 되었던 이유는 2022년 2월에 제가 학부생 졸업을 했는데 바로 대학원에 합격 발표가 난 상태였지만 바로 또 공부를 이어가기 싫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좀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학계를 냈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유학 생활도 좀 길게 해본 경험이 있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교환학생을 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해외살이에 대한 낭만이나 환상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해외살이 고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떠나고 싶었던 걸 보면은 저는 새로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다양한 생각을 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충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떠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하나의 기폭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남의 집이라는 소셜링 플랫폼의 대외 활동을 그때 하고 있었습니다. 그 플랫폼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여행을 좋아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교류하다 보니까 나도 용기를 내서 새로운 곳에 나를 던져놓다시피 해서 내가 어떻게 그런 위기 상황이나 낯선 환경에 대처하는지 보고 싶다. 그런 조건들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성장의 기회를 잡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서 워홀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호주를 가기로 결심했는지, 왜 멜버른을 가기로 결심을 했는지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유로는 호주는 비자 따기가 굉장히 쉬운 나라거든요. 워홀 비자의 진입 장벽이 엄청 낮다고 소문난 나라죠. 첫 번째 이유로는 제 언니가 호주 멜버른에서 꽤 오랫동안 지냈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대학도 다니고 일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언니를 만나러 2016년에 열흘간 멜버른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멜버른이 너무나 좋은 도시라는 행복한 기억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기필코 재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멜버른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 언니는 2017년에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호주 갔을 때는 언니 지인이라든지 언니 선후배라든지 본받을 사람이나 연결고리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저도 대부분의 워홀러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생판 혼자 갔던 워홀이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워홀을 준비했냐인데요.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다 잘 하게 되어 있고 너무 미리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서 계획할 필요는 없다. 너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출발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영영 출발 못하게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저는 2월 21일에 비자를 받았고요. 비자를 받자마자 다음 달 3월 14일에 호주를 떠나는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저는 3주 정도밖에 준비 기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꽤 여유롭게 느껴졌을 정도로 준비할 상황이 그렇게까지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비자 신청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게 호주 비자 신청 과정은 너무나 쉽고요. 이미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친절한 정보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시면 수월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워홀을 준비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집 구하기랑 일 구하기. 우선 집 구하기로는 저는 현지 쉐어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워홀을 가는 목적은 다양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인 쉐어는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호주 현지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인 flatmates.com이라는 사이트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페이스북에서도 쉐어를 많이 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요. 또 만약에 한인 쉐어를 원하시면 인터넷 카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3주간의 준비 기간 동안 거의 매일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서 어떤 집이 있는지 살펴보았고 또 이곳에 I need a flatmate 혹은 I need a room라고 프로필을 등록해 놓으면 많은 집주인들로부터 메시지가
근데 그 중에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분 중 한 명이 굉장히 친절하시게 집도 설명해 주시고 집 사진 같은 것도 직접 찍어서 보내주셔서 일단 그분의 집으로 인스펙션 예약을 해놓고 멜버른에 도착했을 때는 일단 5박 6일로 저렴한 호스텔에서 묵었습니다. 호스텔에 묵는 동안 그 예약해둔 인스펙션을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고 또 집주인이랑 저랑 서로 마음에 들어해서 바로 계약을 해서 저는 10달 동안 그 집에서 묵게 됐어요. 제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인스펙션을 한 두세 번 정도는 하고 난 뒤에야 계약을 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잡 구하기, 즉 일 구하기인데요. 저는 일 구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운이 좋았던 편입니다. 저는 워홀 비자로 현지 회사의 사무직에서 근무를 했고요. 심지어 저는 회사가 시드니였고 집이 멜버른이었는데 회사가 지역 이동을 하고 싶냐고 했지만 저는 멜버른이 너무 좋아서 지역 이동을 하지 않겠다. 재택근무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회사에서 제 요청을 받아들여줘서 사무직 재택으로 일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직무는 리크루팅, 즉 HR 직무였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워홀프렌즈 카페에 엄청 상세한 포스팅으로 올려놨거든요. 면접에서 실제로 나온 질문이라든지 채용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자세히 담아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워홀프렌즈 카페에 올라온 포스팅을 한번 읽어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호주에 가서 무엇을 했냐, 여기 보시면 제가 서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진에는 제가 해밀턴이라는 뮤지컬을 봤는데요. 보면 짐작하실 수 있듯이 저는 여행이랑 문화생활을 정말 많이 즐겼습니다. 여행 사진인데요. 이게 골드코스트라는 주인데 골드코스트는 정말 1년 내내 여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행지였어요. 호주는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나라라서 제가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휴가가 꽤 많았어요. 그리고 호주는 또 공휴일이 한국보다는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여행을 다녔고요. 엘레이드, 골드코스트, 시드니는 3번이나 갔고 또 멜버른 근교 여행지들은 웬만하면 다 갔고 또 한국에 오기 전에 발리 여행도 했어요. 저는 이제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다른 워홀러들에 비해서는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페이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에 돌아올 때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올 정도로 여행에 정말 많은 돈을 썼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봐도 전혀 후회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때의 기억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기 때문에 저는 워홀에 가셨을 때 여행을 많이 다니라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돌아와서의 소감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호주 워홀이든 모든 워홀이든 사실 너무 100% 추천하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힘든 부분이 있고요. 외롭고 심심함이라는 대부분의 워홀러들이 겪는 고질병이 있어요. 향수병, 외로움, 심심함. 근데 저는 그러한 시간조차도 독립심을 키워낸다든지 아니면 고독을 이겨내는 법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좀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에게 보탬이 된 것 같더라고요. 외로움이라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맞닥뜨리는지 보면서 저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 저의 삶에 대해서도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오히려 이런 힘든 부분 때문에 워홀을 추천합니다. 즐거운 부분도 많지만 힘든 부분이 오히려 저한테 많은 성장의 기반이 되어줬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조금 오글거리지만 I came back more anti-fragile than ever 이라고 적혀놨어요. 정말 말 그대로 뭐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이제 워홀을 겪어냈으니까 나는 어떤 도전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됐고 실제로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교환학생을 이전에 해봤는데 그때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못했거든요. 이번에 호주에 갔을 때는 엄청나게 좀 적극적으로 이것저것 취미생활도 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도 해외에 나갈 의향이 100% 있고요. 또 다음에 해외 생활에는 내가 얼마나 또 알차게 살아낼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였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워홀프렌즈 카페에서 또는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